끌어내 안종 각종거는 해임, 충암고 여인영은 파면.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기어코 이재명이 용산을 내팽개치고 청와대로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어렵게 돈을 들여서 용산으로 옮겼는데 3년 만에 그걸 팽개쳐버리고 다시 청와대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다른 표현을 쓰고 싶지만은 청와대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용산 갔다가 오는데 1,300억 원이 들었습니다. 1,300억 원 플러스 알파죠. 참모들 이사하고 뭐 그런 것까지 다 하면은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청와대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왜 그 구중 공굴 속에 다시 들어갔을까? 뭔가 설명도 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설명도 안 합니다. 아마 용산이 찜집에서, 그런데 또 관저는 또 안 옮기고 있습니다. 왜? 청와대에 있는 관저가 찜찜해서 무슨 뭐 그 엄습한 기온이 감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래서 안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출퇴근하는데 이 광화문 통을 거쳐가지고 출퇴근하면서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관람객들은 전부 다 거기서 다 쫓겨나서 이제 청와대 관람 못합니다. 또 모르죠. 2030년 되면 세종시로 또 옮긴다고 하니까. 그럼 또 다시 청와대 개방을 할지. 그럼 또 그 옮길 때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 자, 정말 이 노동자를 위한 정부라고 하면서 약자 위에 군림하는 그런 이재명 정권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사진입니다. 저 사진. 청와대 비정규직 고용보장 촉구 3보 1배. 자, 3보 1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전에 들었죠. 오늘 오전 10시에 민노총 쪽입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공서비스 지부 50여 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3보 1배를 하면서 행진을 했다. 자, 왜 했을까요? 대통령이 사용자다, 고용보장 책임져라. 그리고 31일까지 매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 한남동 간저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겁니다. 31일 되면은 청와대 재단하고 맺은 간접 고용 용역 계약이 만료되면서 실업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청와대를 그때 그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떠났죠. 그리고 청와대에 이제 관람객들이 들어갔는데 그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안내도 하고 청소도 하고 용역을 하는 곳을 청와대 재단이라는 곳에서 그 간접 고용을 해서 맺어왔는데 이게 이제 다시 문을 닫아버리니까 청와대 청소는 용산에 청소하는 분들이 와서 할 거고 다 이제 그쪽에서 그대로 옮겨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거리로 내쫓겨서 저렇게 데모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청와대에 봉황기가 걸리고 이재명도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지만 청와대 용역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자, 청와대에서 미화, 조경, 보안, 안내 담당했던 비정규직 노동자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시민에게 개방하면서 1년 단위 계약을 맺어왔지만 이제 갈 곳이 없어진 것이죠. 자, 그러니까 계약이 연장이 안 됐습니다. 미하직 36명, 시실직 31명, 방호직 60명, 안내직 64명, 조경직 13명, 콜센터 13명, 홍보직, 각각 다른 용역업체 소속인데 2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뭐 이게 31일까지니까 또 이게 민노총에서 요구를 하니까 이재명이 또 뭔가 할지 모르겠죠. 200명에 대해서 뭐 다른 뭐 자리를 알선을 해주든가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그 부담을 전부 다 국민이 감수를 해야 됩니까? 1,300억 지금 그냥 공식 집계만 1,300억 길에다 뿌리면서 용산에 왔다 갔다 하고 관람객들 전부 다 못 들어오게 하고 구중궁궐 안에 들어앉아서 무슨 작당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언론에서 제대로 이걸 비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 과연 이 견제 기능이 있는 것인가 싶을 정도인데, 자,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따질 방침으로 있습니다. 저도 청와대 오래 출입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그 전부터 좌파 정권에서도 구중궁궐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나가야 된다, 국민들과 같이 호흡을 해야지 왜 그 안에 섬 같은데 거기 들어가 있느냐, 이런 말들을 했고, 문제는 나간다고 공약까지 했다가 흐지부지 했죠. 편하니까, 안에 있는 게 편하니까. 근데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나왔는데 300 몇십 억인가 써서 나왔는데 그걸 왜 또 다시 들어갑니까? 뭔가 이 꿍꿍이 속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게 됩니다. 뭔지는 지금 제가 뭐 짐작을 하지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자, 어쨌든 예, 이 상황이고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슈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재명이 청와대를 출근한다고 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자, 이 국방부 장관이 안규백이죠. 안규백, 단기 사병 출신이 지금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가 12상 비상경과 관련해서 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총장은 파면을 했는데 곽종건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을 했습니다. 파면과 해임 다릅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 보여드리죠. 군이 여인영, 이진우, 고현석은 파면을 했다. 그런데 계엄 규명에 기여한 곽종건은 해임을 했다. 이게 서로 다른 처벌을 했는데 분명히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계엄 규명에 기여를 했다. 자기들 편을 들어서 다 했다는 거죠. 다 아실 겁니다. 곽종건이 어떻게 했는지. 12상 비상계엄으로부터 1년 만에 주요 사령관들을 징계했는데 여인영, 이진우, 곽종건 중장은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고현석 중장은 법령 준수 의무 위반, 그리고 대령 한 명을 성실 의무 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는데 이 세 사람은 중장 세 사람은 해임을 하고, 중장 한 사람 각종건은 해임을 하고 나머지 중장들은 파면을 해버렸습니다.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는 아시다시피 비상계엄 당일 병력을 다 출동시켰죠. 그런데 특히 특전사, 각종건의 특전사가 어쨌든 간에 특전사 산하에 있는 707 특수임무대대가 국회를 진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장면만 놓고 보면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죠. 그러면 누가 봐도 그냥 단순히 놓고 보면은 그래, 군인들을 처벌한다, 뭐 다른 거 다 놔두고 처벌한다 그러면은 가장 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곽종건이죠. 특전사가 안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계엄 수방사, 방첩사는 외곽에 있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거꾸로 한 거죠. 파면이나 해임을 안 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군복을 벗기긴 벗기는데 곽종건한테는 편의를 봐준 겁니다. 어떤 편의냐면은 이렇게 중징계로 인해서 파면이 되면은, 파면은 군인 연금의 50%가 감액이 됩니다. 근데 해임은 그런 불이익은 없다. 그래서 이 곽종건 편의를 봐준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파면해버리고. 특히 곽종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의결을 했지만은 국방부에서 계엄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 등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다 해서 해임으로 바꿨습니다. 파면을 해임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 처음부터 지금 좌파에 협조했죠.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실, 그러니까는 계속 국회의원들 끌어내, 뭐 이런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계속 헷갈리는 거 다 기억하시죠? 제일 처음에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바로 특전사를 찾아간 12월 3일 계엄이 있었는데 12월 6일 특전사를 찾아간 김병주, 박선원, 이 두 사람이 라이브를 켰죠. 유튜브 라이브를 켰습니다. 무슨 특전사령관이 자기 특전사령관 사령관실에
민주당 의원 2명이 쳐들어왔는데 그걸 막 맞아 들어가지고 거기서 라이브를 하면서 울먹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인원을 끌어내라고 처음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인원이 나오면 특전사 인원이겠죠. 요원, 인원. 그런데 박선원이 옆에서 그러면 안 되지. 의원, 국회의원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했다가 계속 이거 헷갈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각종건이 저렇게 파면을 안 당하고 해임선에서 맞춰준 거죠. 그 다음에 그때 박범계 만나서 공익신고를 뭐 하기로 했다. 그래서 박범계하고 만나서 또 뭔가 말을 맞추는 그런 정황도 그때 다 나왔었습니다. 박준건은 자기 지인하고 통화해서 자기를 내란으로 뭐 몰고 간다고 한다. 이렇게 또 울먹이면서 하소연을 하고. 그러니까는 이 양심 선언을 안 하면 이 양심 선언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유리하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발언을 하는 거죠. 그거 안 하면은 나를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한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각종 거는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의결을 했는데 해임으로 바꿔줬다. 국방부에서.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 충안구 후배죠. 여인영 전 국군 방책사령관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자, 이게 이재명의 지시입니다. 이재명이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이 저렇게 하라고 한 글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정권자가 이재명이니까는 각종 거는 좀 봐줘. 그냥 해임. 다른 사람은 다 파면시켜. 연금도 절반밖에 못 받도록. 왜 그러냐면은 군인에 대한 징계는 견책부터 견책, 근신, 감봉, 정지, 강등, 해임, 파면 이렇게 중징계가 이어지는데 정직부터 중징계가 되는 겁니다.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은 중징계인데 장성급, 이 사람들은 육군 중장들이죠. 장성들의 그 장군들의 경우는 국군 통수권자이자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 후 처분이 이루어진다. 이재명이 저렇게 하라고 한 거죠. 징계위에서는 그냥 각종군도 파면으로 나왔는데 이재명이 아니야 저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줬잖아 좀 봐줘. 그래서 해임 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 결정권자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는데 일조한 사람들은 막 봐주고 지금 뭐 75만 명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다 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겠죠. 오늘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이 헌법 소원을 하나 냈는데 뭐냐면은 내란 특검법에 재판 의무 중개 그리고 플리바게닝 형량 협상이죠. 특검이 요구하는 거 다 풀어주고 이야기해주고 거기 다 맞춰주고 그 대신 형량은 작게 받는 그 플리바게닝을 할 수 있도록 한 내란 특검법 조항은 위헌이다 해서 헌법 소원을 오늘 냈다고 합니다. 특검법 25조를 보면은 관련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수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냈다. 플리바게닝은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 관련자들에 대해서 플리바게닝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최종 징계하는 과정에서도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협조를 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이야기입니다. 공장원의 싹 다 잡아들여 각종 건의 다 끌어내 요원을 끌어내라는 건지 인원을 끌어내라는 건지 이원을 끌어내라는 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했다가 김용현이 지시했다고 했다가 완전 오락가락했던 그 각종 거는 오늘 옷을 벗기는 벗었지만 다른 사령관들에 비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처분이 내려졌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나중에 저는 이게 그냥 그 헌재의 결정이
물론 뭐 헌재 결정이니까 수용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만은 그게 잘못된 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면은 상당히 저는 큰 이 역사의 재평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헌재가 결정이 내려져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은 이게 과연 끝일까 하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